애정결핍이 두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 전은강 지음. 카페민트. 카페민트에 새 주인이 생겼다. 늙고 뚱뚱한 파마머리 전 주인에서 가냘픈 체형에 하얀 옷이 잘 어울리는 젊은 여자로 바뀌었다. 우중충하던 카페는 일주일도 안 돼 화사하게 변했다. 사람들은 민트의 새 여주인을 미미씨라고 하거나 그냥 미미 혹은 미미 아주머니 등으로 불렀다. 나는 미미 누나로 부르기로 했다. 그녀는 아들과 딸을 둔 30대 초반의 이혼녀로 카페를 인수하기 전에는 가정주부로만 지낸 사회초년생이었다. 나는 만난 지 얼마 안 되지만 그녀가 마음에 든다. 그녀를 보고 있으면 정신이 몽롱해진다. 그녀가 쓰는 은은한 향수 때문인지도 몰랐다. 민트의 전 주인은 자극적인 싸구려 향수를 뿌려서 그녀 옆에만 가면 재채기가 났다. 미미 누나는 1층 카페뿐만 아니라 2층 방도 새를 얻었다. 2층은 정확하게 반을 갈라서 한쪽은 새를 주고 한쪽은 아빠와 내가 살고 있다. 이제 곧 이사갈 옆방의 여자는 목소리가 155mm 야포 소리보다 조금 작았다. 발전기의 골목 고양이들이 괴성을 지르며 교미 파트너를 찾다가도 그녀가 이 낭만쟁이 새끼들 한마디 포성만 내면 깜짝 놀라 싹 달아나고 사방이 쥐죽은 듯이 고요해지곤 했다. 미미 누나는 그 반대였다. 그녀는 작고 여린 목소리로 자분자분 말했다. 말이 많지도 않았다. 더군다나 군더더기 없이 혼자만 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제 고양이들이 시끄럽게 굴어 읽던 책을 내팽개치거나 솜으로 귀를 막아야 하는 일은 작겠지만 눈은 한결 즐거워질 것 같다. 미미 누나에게 반할 것 같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3년 호랍이 아빠에게서 수상쩍은 냄새가 풍긴다. 미미 누나가 온 뒤로 틈만 나면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민트를 기웃거린다. 미미 누나에게 도와줄 것이 없는지를 묻고 쓸데없는 조언도 했다. 아빠는 전에 없이 외모에도 많은 신경을 쓴다. 행복한 슈퍼마켓 아주머니에게 한번 웃어주고 얻은 향수를 민트에 갈 때만 몸에 뿌렸다. 만약 슈퍼마켓 아주머니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향수를 아빠에게 먹여 배설물에서 향기가 나도록 만들 것이다. 그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사업상 필요하다는 아빠의 말에 속아서 남편 향수를 훔쳤다. 아빠는 미미 누나를 꼬시려는 것 같다. 나는 솔직히 그녀에게 아빠는 권하고 싶지 않다. 그녀는 이혼녀이기는 하지만 아직 싱그러움이 남아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한참 지나서 상할 대로 상해버린 호라비는 어울리지 않는다. 양털을 덮어 쓴 늑대가 여우 목도리까지 갖겠다는 발상이 발칙하다. 그렇지만 나는 아빠를 탓하지 못한다. 세상을 떠난 엄마 때문이다. 미미 누나는 엄마를 많이 닮았다. 맑고 깨끗한 피부에 성격도 섬세하고 독스럽지가 않았다. 그녀가 엄마처럼 가냘픈 듯 하면서도 부드러운 미소를 지니지 않았다면 나도 아빠도 그녀에게 관심 없었을 것이다. 아빠는 엄마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을 아직 가슴에 남겨두고 있었다. 그런 아빠가 엄마를 연상케 하는 여자에게 눈길 주는 것은 이해할 수밖에 없다. 엄마는 비록 영화감독을 사랑하다 버림받은 삼류 여배우 출신이고 아빠 한 사람에게 온전한 사랑을 바치지도 못했지만 마음이 따뜻했다. 이혼을 하고 술집을 차린 여자지만 깨물면 이가 시릴 것 같은 느낌의 미미 누나 또한 그런 여자일 것 같다. 내 심장을 풀무질하기에도 충분하지만 불행하게도 새엄마로서도 부족함이 없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나는 아빠가 미미 누나를 현혹하도록 내버려둘 생각이 없다.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힘없이 돌아서던
빵 조각을 빼앗긴 한 마리 개미의 처량한 한숨 소리를 잊지 못하는 까닭이다. 내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예의 그 개미에게서 빵 조각을 빼앗은 사람은 어찌나 짠지 혹은 어찌나 그릇이 작은지 등의 별명을 가진 아빠였다. 사람들은 종종 줄여서 어찌나라고 부르기도 했다. 문제의 그 어찌나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빵 조각이 무척이나 아까웠던 모양이다. 힘겹게 빵 조각을 끌고 가는 개미의 앞길을 왼손으로 막더니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개미의 등을 잡아서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위협적인 표정으로 개미를 노려보았다. 개미는 자신을 포획한 사람의 의도를 충분히 짐작하고선 빵 조각을 문 집게에 힘을 빡 주었다. 그리고는 차라리 나를 죽여라는 듯이 발버둥쳤다. 그러나 아빠의 자비를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아빠는 개미의 발악을 고의적으로 무시했다. 기어이 그 입에 물린 빵 조각을 빼앗고 개미는 다시 내려놓았다. 어찌나는 빼앗은 그 빵 조각을 태연스럽게 자신의 입에 툭 던져 넣었다. 애써 구한 양식을 빼앗긴 개미는 기가 찬 표정으로 한동안 강탈자를 쳐다보았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는 듯이 고개를 몇 번 흔들었다. 그렇지만 아빠는 개의치 않고 개미로부터 눈길을 거두었다. 천장을 쳐다보며 혀를 살살 돌려 빼앗은 빵 조각을 삼켰다. 그 후로 우리 집에는 개미도 살지 않는다. 치사한 아빠와는 같은 지붕 아래서 살지 못하겠다며 짐을 싸 이사 갔다. 바로 그 절반 이상은 염분인 어찌나는 지금도 민트에 내려가 있다. 사실 카페민트에서는 일반적인 카페의 기능적 요소를 찾아볼 수 없다. 카페라고 간판은 붙었지만 커피 향기 대신 술 냄새를 풍기는 곳이었다. 아빠는 하나뿐인 아들이 밥을 먹든 말든 공부를 하든 말든 관심 없다. 오로지 미미 누나를 팽알궁리만 하고 있다. 커피값 아끼려고 약속 장소를 공원 자판기 앞으로 정하는 깍쟁이가 내 돈으로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철칙까지 깨면서 민트 매출을 올려준다.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다. 엄마를 닮은 여자가 속고문 백로에게 잡아먹히는 쉬리꼴이 되도록 방치해 엄마 같은 희생자가 또 생기게 하는 것은 엄마에 대한 발신이다. 나는 속고문 백로가 침발라 놓은 가엾은 쉬리를 구하기 위해 전화기에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아빠, 어떤 여자분이 아빠와 꼭 통화를 하고 싶다는데요. 나는 카페 문을 빨쯤 열고 소리쳤다. 사실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누구라더냐? 그건 말하지 않고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만 하던걸요. 목소리가 예쁘던데 혹시 몰래 만나는 과부라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여자 없으니 볼일 있거든 민트로 전화하라고 전해. 그 옆에는 예상대로 미미 누나가 앉아 있었다. 다른 손님도 없고 카페 여종업원도 출근하지 않아서 아빠가 수작을 부리기에는 그만한 조건이었다. 지금 전화가 와 있다니까요. 나는 종용했다. 그러나 아빠는 미미 누나와의 달콤하고 오붓한 시간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손을 내젓는 것으로 두말 필요 없이 시킨 대로 행할 것을 지시했다. 급하다는데요? 나는 거짓말에 빨간색을 덧칠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아빠는 미미 누나 앞에서 경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목소리에 힘을 주며 무게를 잡았다. 그 모습은 마치 고양이가 호랑이 흉내를 내며 담배를 피우다가 연기가 목에 걸려 캑캑거리는 것처럼 비루했다. 이쯤 되면 아빠로 하여금 오지 않는 전화를 받도록 하는 헛걸음 작전은 실패라고 할 수 있었다. 내가 다음 작전을 위해 막 작전상 후퇴를 하고 있을 때였다.
현이, 과일 먹을래? 미미 누나 목소리가 들렸다. 소검은 백로가 노는 물에 고춧가루를 풀 찬스였다. 아빠 옆 테이블로 가서 냉큼 앉았다. 미미 누나는 과일을 준비하기 위해 주방으로 갔다. 전화가 와 있다면서 거기 앉으면 어떡해. 아빠는 눈치를 주면서 빨리 가라고 압력을 넣었다. 중요하지 않은 전화일 거라면서요. 급하면 다시 하겠지요. 기다리는 사람을 생각해서 얼른 올라가거라. 가서 여기 민트 전화번호를 알려줘. 전화한 사람이 아빠를 더 기다리지 나를 더 기다리겠어요? 못된 놈, 너 계속 까불래? 아빠는 미비 누나가 듣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낮춰 말하며 눈을 부라렸다. 미미 누나가 과일 담긴 접시를 들고 와서 내 앞에 내려놓았다. 예쁘게 모양을 내서 깎은 과일은 먹음직스러웠다. 나는 황홀한 표정으로 잘 먹겠습니다 인사했다. 아빠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나를 흙을보았다. 맥주잔을 들어 신경질적으로 들이켰다. 아빠, 나도 맥주 한잔 하면 안 될까요? 나는 배시시 웃으며 아빠를 쳐다봤다. 아빠는 또 까분다며 눈을 흘겼다. 나는 조만간 늑대에게 덧씌워진 양가죽을 너덜너덜하게 찢어서 그 속에 든 어찌나의 본 모습을 미미 누나에게 보여줄 생각이다. 그녀를 지킬 방법이 그것뿐이라면 기꺼이 그리해야 한다.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려면 직업부터 파악해야 한다. 아빠는 특별한 직업이 없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놀고 먹는 법을 제대로 아는 특별한 백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냉철하게 평가하자면 아빠는 협작꾼 축에 들고 칼 안 든 강도에 가깝다. 아빠 자신은 정의 파수꾼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아빠는 남의 주머니에 든 돈을 손 안 대고 자기 주머니로 옮기는 재주가 있다. 얼핏 듣기엔 소매치기 얘기 같지만 아빠는 소매치기가 아니다. 이를테면 변종사기꾼이라고나 할까. 예전에는 부업 삼아 소극적으로 활동했지만 엄마가 세상을 저버린 다음의 그 어느 날부터 아예 직업으로 삼았다. 계기는 술 때문에 우연이었다. 엄마는 모처럼 홈비디오가 아닌 본격 영화를 찍다가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떴다. 아빠는 그 충격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방 안에 들어앉아 알코올로 내장 소독만 했다. 그것은 죽은 엄마를 잊지 못하는 애틋한 사랑만은 아니었다. 엄마가 더 이상 돈을 벌어오지 못하게 된 데에 대한 아쉬움도 컸다. 엄마는 마지막 떠나면서까지 보험금과 보상금을 남겼다. 그럼에도 아빠는 엄마가 더 많은 돈을 벌어주지 않고 떠난 것이 안타까웠던 모양이다. 어린내가 받았을 마음의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죄 없는 자신의 내장만 소독했다. 동시에 자신의 간이 알코올을 얼마까지 해독할 수 있는지 실험했다. 아빠는 그때 입과 코는 물론이고 오줌에서도 술 냄새가 났다. 심지어 방귀에서도 술 냄새가 풍겼다. 그러더니 급기야 속병이 났다. 안주도 없이 소주를 깡나발 불다가 두꺼비처럼 엉기적 기어서 하루에도 수십 번을 배를 움켜잡고 화장실로 달려가 좌변기에 영양을 공급했다. 그러다 보니 화장지가 불감당이었다. 배 아픈 것도 억울한데 화장지 소비까지 만만치 않다는 것은 인천 바닷물보다 100배 더 짠 아빠로서는 더욱 쑥스린 일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빠는 돈이 아까워서 내가 먹다 남긴 라면 국물로 안주를 했다. 그런데 라면보다 비싼 화장지를 엉덩이가 하루에 한 뭉치씩 먹어버렸다. 그런데도 아빠는 화장지 대신 신문지를 이용할 수 없었다. 엉덩이가 신문지를 먹을 줄 몰랐기 때문이 아니었다. 엉덩이 살이 다 짓물러서였다. 그렇다고 화장지를 끓여 먹고 라면으로 엉덩이를 닦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사정이 그만하자 아빠는 화장지 길이가 짧은 것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래도 화장지가 값에 비해 너무 짧다고 생각한 아빠는 어느 날 화장실에 앉아 두루마리 화장지 겉 포장지에서 품질 표시를 살펴보게 됐다. 용도 화장실용, 치수 98mm 곱하기 50m, 종류 1종, 2겹, 기타 등등. 여기에서 아빠가 특히 눈여겨본 것은 치수였다. 50m나 되는 길이의 화장지를 자신이 하루에 다 소모한다는 것이 도통 납득이 가지 않았다. 아빠는 술 마시기를 중단하고 화장지를 풀기 시작했다. 그래서 방 전체를 펼쳐진 화장지가 차지했다. 아빠는 처음에 내가 사용하던 30cm 자를 이용했다. 30cm마다 일일이 볼펜으로 표시를 해가며 화장지 길이를 재었다. 표시된 구격에서 턱없이 모자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30cm 자로 재었으므로 잘못된 결과일 수도 있었다. 아빠는 좀 더 정확히 화장지 길이를 재기 위해 아래층 세탁소에서 줄자를 빌려왔다. 4개 줄자 끝을 작게 하고서 그 긴 화장지를 다시 쟀다. 결과는 42m밖에 되지 않았다. 7m 99cm도 아니고 8m나 모자랐다. 아빠는 그동안 속고 화장지를 사용한 것이 억울해서 눈물까지 글썽거렸다. 그래도 혹시나 해 다시 다른 두루마리 화장지를 풀었다. 역시 40m밖에 길이가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아빠 눈에서 번갯불이 번쩍 튀었다. 아빠는 노발이 잘났는지 대발이 잘났는지 서로 힘을 겨루게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침착했다. 한참 동안 무슨 궁리를 하다가 화장지 회사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는 정중하고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연찮게 규사 화장지 길이를 재어보게 되었는데 두루마리 하나당 똥 10번 닦을 분량이 모자라더군요. 화장지는 탄력성이 좋아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제대로 잴 수 있었겠습니까? 화장지 회사 측의 부인이었다. 좀 별스런 인간도 다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화장지를 최대한 길게 늘려서 재었지요. 그럴 리가요. 우리 회사 제품은 규격에서 좀 더 여유있게 만드는데요. 행여 습한 곳에 놓아두어서 수분을 많이 머금었다면 길이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책임을 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수분 때문에 10m씩이나 줄어든다면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리도 못마땅하시다면 다소 성능은 모자라겠지만 줄어들어도 상관없는 신문지를 쓰세요. 어쨌거나 우리 회사는 제품 규격을 제대로 맞춰서 생산합니다. 이제 전화 끊어도 되겠지요? 아빠는 당연히 화를 내어야 할 차례였지만 조금도 흥분하지 않았다. 그래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잘못된 자를 사용했던 모양이군요. 이제 알았으니 불량자를 만든 회사에 전화해서 따지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만요, 선생님. 아빠가 전화를 끊으려는데 저쪽에서 다급히 소리쳤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제 말은 그러니까 저희도 규격에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어쩌다가 모자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쪽에서는 낯간지러운 말로 시간을 벌었다. 그때까지 오만하던 자세를 대패로 팍팍 깎아내느라 전전긍긍했다. 전세가 역전되는 순간이었다. 역시 자가 문제였어요. 제가 잰 것 모두가 짧게 나왔거든요. 아빠도 저들을 따라 자세를 낮추었다. 저들의 자세를 더욱 낮게 만들려는 의도였다. 그랬나요? 아, 어째 그런 일이. 저희가 사정을 자세히 알아보고 조치를.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규사 명령을 훼손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다 이 잘못된 자 때문에 생긴 일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책임을 져야지요. 그게 그런 것이 아니라
화장지 회사 측은 쩔쩔매며 아빠에게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아빠는 약속 정할 생각은 않고 계속 딴청을 부렸다. 화장지가 잘못됐는지 자가 잘못됐는지는 그리 대단한 문제가 아니지요. 그렇지만 나처럼 설사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자는 손해거든요. 화장지 짧은 것만큼 설사를 멈추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방법도 알지 못하고 그때의 아빠는 정말이지 유치하고 치졸하게 보였다.